두려움이 앞서는 시작이었지만 무언가를 통해 솔직하게 신경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중2병, 고3병에 이어 초4병이라는 말이 첫선을 보이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30이 넘어서면서 또 다른 증세가 나타난다고 한다. 바로 35살 병이라고 한다. 윗장서 게재하였듯이 나 역시 35살 병을 겪었는데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35살이 되도록 그 길이 막혀있거나 좌절이 되어 그때까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병이다. 35 당시에 나에게도 여지없이 그 문제가 찾아온 것이다. 당시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닥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나에게 찾아온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당시의 좌절감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당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서를 썼을 정도로 절망의 시간을 보냈었다.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의 핍박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으나 이후로는 시련과 고난이 줄줄이 대기된 상황에 다다르자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서신을 통해 고백했던 바울과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 나는 날마다 꿈을 꿨다. 꿈을 꾸지 않으면 자꾸만 도태될 것만 같은 생각에서였다. 즉 이제는 살기 위해 꿈을 꾼다. 꿈이라는 존재가 하나씩 내 인생의 그림 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꿈은 나이고 내가 바로 꿈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전에 있었던 소재의 본문이었고 이번에 또 다른 소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을 펴려면 이게 왼손이라 여기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버거워서 잠시 또 다시 자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꾸도록. 가난은 한즉 친구가 없다. 이것은 이 구절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거 잠언은 바로 지혜서인데 이 내용을 보고 많이 반발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 19장 4절에 인용된 구절인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왕궁에서 많은 신하와 후궁을 두고 백성들이 따랐던 그가 마치 사연인 양 게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솔로몬은
민생 찬박에 나섰었다. 같은 곳에서 또래인 듯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마치 패션쇼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복장이었고 한 꾀죄죄한 복장의 아이가 골목에서 홀로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에 솔로몬이 다가가 뭐 하는 아이냐고 묻자 그대로 골목 안으로 쫓기듯이 들어가 숨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그 아이의 신변을 알아보도록 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이는 고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빈부의 격차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했었습니다. 만사무사라는 말리 국왕을 아십니까? 그는 13세기 말리의 국왕이었는데 여전히 세계 최고의 역사적으로 통틀어서도 최고의 부자로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13세기 당시 무려 재산이 5천조 5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은 성경에서는 가장 당대 최고 부자 오늘 통틀어서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사이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리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전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13세기면 무려 1000년, 1500년도 지난 시간인데 그때 5천조라면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천문학적으로도 측정이 불가할 정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리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가들 중에 하나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과 권세가 많으면 유치원 동창부터 대학교 동창까지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도 연락이 오고 찾아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TV와 언론 매체 등에도 소개되어 생판 모르는 사람도 팬이라며 찾아온다. 더 나아가 외신에서도 소개될 경우 세계 곳곳의 친구들까지 사귈 수 있게 된다. 오늘날에 유튜버 대략 구독자 10만에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바뀌거나 전쟁 등 인재지변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그 밖에 등등으로 재물과 권세가 사라져버리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발길이 멀어지고
찾아가도 피하는 것이 세상 만사다. 해방 후의 일이었다. 당시 서울 동대문 지역에는 동방의 바나바라고 불리며 주민들에게 동망이 높은 부자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도 이미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었기에 뭐 나이대를 보면 뭐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30이 넘었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그 외조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그는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한다. 저자의 외조모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 집에서 부양을 받고 살았습니다. 당시 외조모님은 나의 어머니를 포함해 자녀 넷을 두었지만 33살의 나이였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하다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피난을 떠나려며 종용했다고 한다. 수복이 되자 상경한 서울은 폐해 그 자체였다고 한다. 외조모님의 남편도 들것에 실려왔는데 며칠 후 소천했다는 것이다. 결국 친정은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친정 식구들이 모두 싸늘한 신인으로 발견되면서 한동안 실성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가옥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결혼 후 보금자리였던 해화동 저택도 대점이게 되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서양 귀신한테 홀려 조상님이 저주를 내시는 것이라며 과부가 된 외조모님과 자녀들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시댁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정처없이 떠돌던 중 이듬해 겨울 국군이 후퇴하다 또다시 남으로 피난길에 오르던 중 장잡아서 잃게 되었다. 혼자인 사람이 처지를 생각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친분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듯이 빈민으로 태어난 그는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과 오라버니 등 가족들한테까지 멸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높은 지위를 얻어 돈방 속에 앉게 되니까 월드스타가 되었던 것이다. 핏줄에게까지도 핍박을 받던 그녀가 세계인이 알아줄 만큼 성장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의 힘이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든지 부자에게는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3년여 만에 장애인 복지재단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2주 정도 숙직을 하며 직업훈련을 받았던 것이야. 그만큼 안면이 있었을 터임에도 나는 간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간사는 무덤덤하게 눈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대략 본문 내용이 지금 33페이지까지 완독을 했는데 조금 몇 구절 남았습니다. 그런 나머지 영상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